안녕하세요. 책송지기의 노잇, 이서, 바다, 소야입니다. 저희 모두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동기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입시 시즌을 맞이해서 문창과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예창작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수업 방식은 어떤가요? 우선 문예창작과에서는 작품을 쓰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거의 실기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데요. 중간고사 전에는 거의 이론 수업 위주의 서평 과제 조금 있고요. 중간고사 때 시험을 거의 안 보고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엔 제출한 작품을 토대로 학우들의 학평을 이어나갑니다. 그 기말고사 때는 학평을 토대로 이제 중간고사 때 냈던 과제를 수정해서 기말고사 때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창작과인 만큼 이론보다는 창작 수업의 비중이 훨씬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기보다는 이제 참여형 구조가 더 많은데 그만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나 다른 학우분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 또한 필요하고요. 문예창작과에 가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적만 맞춰서 오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작품에 애정이 있고 창작과 감상 둘 다 가리지 않고 좋아해야 학과에 적응이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창작은 이제 입학하고 난 이후부터 배워도 늦지 않으니까 가리지 않고 작품들을 보고 즐기려는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예창작과라고 해서 시나 소설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웹소설 등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1학년 때 저는 못 모르고 나는 소설만 쓸 거니까 소설책만 열심히 읽어야지 했거든요. 저처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읽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예창작과에 소설, 시, 희곡, 시나리오, 동화, 비평 이렇게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학점이라는 점을 채워야 할 게 있어요. 졸업하려면. 이걸 채우기 위해선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분야는 정해서 꾸준하게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주 전공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분야의 작품도 조금씩 읽어와야 좀 수업 듣기 수월하다. 문예창작과에 관심은 있지만 글을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적 받기 어려운가요? 저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동덕여대 문예창작과는 좀 절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문예창작과에 오려고 실기를 준비한 친구들이 있다면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수업을 들어보면 정말 잘 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써본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말해주고 싶고 성적도 중간고사 때 썼던 걸 기말고사 때 얼마나 발전시켰는지를 주로 보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만 갖고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솔직히 초반에는 뒤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쓰다 보면은 글이 발전하는 걸 알게 되고 성적도 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분명 자신과 맞는 그런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끌리는 분야나 좋아하는 분야를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예창작과 학점 잘 받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일단은 보통 전공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는 경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학기 말에 자신이 쓴 작품이나 에세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피드백을 받고 작품을 얼마나 열심히 고쳤느냐가 성적이 잘 나오는 척도인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수업 시간에 다루는 책이나 영화 같은 작품들을 열심히 감상하고 분석해보려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문예창작과는 단순 암기식 시험보다는 과제물이나 창작물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성적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주어진 작품을 읽고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좀 자유주제로 시나 소설 등 창작물을
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 수업에 참여할 때 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석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과제 기한도 좀 놓치지 않게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의 글을 좋아하는지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게 학점 잘 받기에는 좀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참과 시험이든 뭐 과제든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의 글을 좋아하실지 미리 좀 생각을 해두면 과제를 그렇게 쓴다면 좀 좋은 점수를 받기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과제를 열심히 하고 창작을 열심히 해도 높은 학점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상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과제나 뭐 창작을 위해 열심히 고민했던 시간이 어디로 막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럼프나 글이 잘 안 써질 때의 극복 방법이 있나요? 저는 글이 안 써질 때는 오히려 글 쓰는 걸 잠시 멈추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을 많이 읽는데 필사 노트를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제가 써야 하는 분야의 다른 유명한 책을 꺼내서 읽어보기도 해요. 그건 단순히 참고용으로 읽는 목적이었지만 참고용을 넘어서 푹 빠져서 읽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글 쓰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 쓰는 것만큼이나 제가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취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슬럼프나 좀 위기에서 내가 회복하는 수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완전히 제로에서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잘하고 싶고 정말 오직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강박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글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글이 안 써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당분간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쉬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분위기나 기분을 환기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 보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나 글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글 역시도 잠시 이렇게 내버려 두고 묵혀두는 시간을 거쳐야 나중에 더 고쳐야 될 부분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슬럼프처럼 느껴질 때는 좀 내 글을 읽어줄 친구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이 좀 안 써질 때 오히려 제 주변인들에게 제가 과거에 썼던 창작물을 막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게 창작의 동력이 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누군가 제 글을 읽어주고 뭐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해주는 게 창작에 도움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 의미로 추가적으로 창작 수업을 듣는다거나 합평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해창작과 졸업하면 모두 작가가 되길 희망하나요? 저는 물론 작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글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교 4년이라는 이 시간이 꽤나 길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기 삶을 계획할지는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작가를 원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모두가 다 작가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모두가 작가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창과 학생들이라면 모두 좀 로망 같은 게 있다고는 생각해요. 좀 글 쓰면서 먹고 사는 삶이라든지 아니면 등단을 해보는 그런 상상이라든지 그런 로망 같은 게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 글과는 먼 삶을 살아왔었는데 문예창작과에 오면서 좀 등단 좀 멋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굳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뭐 창작 관련 직무나 출판 쪽으로 진출을 하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취업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취업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문예창작 친구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작가를 희망하는 게 아니어서 졸업 후에 전부 등단 준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업 고민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20학번부터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되거든요. 문예창작과 학우들은 보면 복수 전공을 해서 문예창작을 뭔가 접목시켜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 방식을 되게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문예창작과에서 기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을 배우다 보니까 다른 분야랑 좀 접목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기에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언론이나 방송 계열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약간 최근에 관련 스터디를 참여하기도 했었거든요. 취업에 대한 불안이 막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실 열심히 사는 친구들,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잘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저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덜고 열린 마음으로 좀 취업을 준비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저도 당연히 가장 큰 고민은 취업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당장은 제가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학업에 충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창과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게 잘 다녔는데 이제 저희 과가 또 학교 내에서는 소수과로 통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알기도 하고 교수님도 학우분들 이름을 또 대부분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엔 정말 여고에 다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여고를 다닌 적 없지만 여고를 다니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문예창작과는 저희 학교는 좀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는 이상하게 참 착하다고 합평할 때도 학우들이 본한 말을 잘 못해서 좀 둥글게 말해주는 편도 있고 걱정하는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랍니다. 맞아요. 진짜 교수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종종 뒤풀이나 또 밥을 사주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덕질을 하는 친구도 있답니다. 문창과 다니고 있는 소감이 궁금해요. 저는 일단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소설이나 시 쓰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작가 안 되면 문창과 거의 메리트 없지 않아? 라고도 하는데 저는 글 쓰는 것도 배우지만 창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의미가 없다 생각하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제가 작가를 20대 때 못할 수는 있지만 30, 40대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후회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예창작과여서 좋은 동기들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수시로 이 대학교에 오게 되었는데 문예창작을 딱 한 개만 썼는데 이 대학만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작이 너무 낯설고 어렵고 좀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문창과가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학과 애정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뭔가 종강이 아쉬울 정도로 좀 수업을 이제 못 듣는다는 게 너무 좀 슬프고 혼자 막 과몰입해서 창작을 하는 시간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창과에 오면서 제 글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뭐 동기나 선후배들을 만났는데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즐거움은 계속 제 삶에서 좀 동반하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하게 문창과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초반엔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다닐수록 글쓰기에 너무 흥미를 붙이게 되고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공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다녔습니다.
뭔가 과제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작품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이어서 되게 이런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다음엔 더 잘 써봐야지 하는 자극제로 오히려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 수업이 재밌어서 코로나 심할 때 대면, 비대면 선택하는 그런 선택해서 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줌으로 듣는 수업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럴 때 전공은 무조건 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전공을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 근데 이제 졸업을 하니까 동기들과 수업도 같이 못 듣고 헤어져야 한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서여랑 마찬가지로 여기 입학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저도 글쓰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학교 자체는 정시로 성적을 맞춰서 온 거였거든요. 그마저도 거의 저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 마지막 예비 번호로 운 좋게 추합이 돌아서 온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는 사실 내가 올 수 없는 학교였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좀 위축되어 있었던 느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재밌고 은근히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졸업하고서도 이 전공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더 배우게 되기도 했고요. 다니면서 고충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나만의 글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 더 즐겁고 이제 보람찬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는 삶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졸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배운 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기대감을 내심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문예창작과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